이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측정기간 따로 단속기간 따로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만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인 강서구의 작업 현장. 골대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우연 먼지가 사방으로 날립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23개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재나 폐콘크리트 등을 파쇄해 먼지를 발생시켜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로는 대기를 배출하는 사업장하고 그리고 도심지의 골재 판매업소 그리고 블록 제조업체들을 집중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산먼지보다 훨씬 더 입자가 작은 PM10 이하의 미세먼지와 PM2.5 이하의 초미세먼지.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은 건설공사장이나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을 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미세먼지 단속 업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 배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일선 구군 지자체. 그러나 일선 구군에는 미세먼지 측정 장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그게 왜냐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대표자는 데이터고 그리고 우리 구 사정상 그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는 대상도 없고요. 유일하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갖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이라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측정 따로, 단속 따로,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 부산시는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건지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 발표 뒤에 총리실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 1년을 앞두고 선거 쟁점화는 피하면서도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총선 1년여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기 공천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봤던 5개 시도단체장 또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현재 제기하고 있는 부울경 단체장도 민주당 출신입니다. 만약에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이 타당하면은 당연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받아들여야 되죠. 신공항 이슈 정치 바람의 위험성을 겪어본 부산시는 이런 정치 쟁점화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치 문제화 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공항 정책과 관련 국무총리실 조정을 언급하면서 김해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총리실 검증 작업은 곧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총리실 검증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따라서 앞으로 관심은 총리실 검증 결과에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관건은 다음 주로 예정된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 내용이 국토부 주장의 논리를 얼마나 확실히 깨뜨릴 수 있느냐입니다. 환경 문제, 법 제도의 위반 사항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판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총리실 검증은 김해 신공항 이슈의 비중을 감안할 때 총리실 내 별도 검증위원회나 검증단이 구성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엔 어느 때보다 정치적 역량의 발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국토부에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이라든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도 총리실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게다가 총리실 검증 과정은 PK와 TK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가 될 수 있어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입니다. 또 하나의 난관은 총리실 조정 결과 김해 신공항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총리실이 새로운 입지까지 언급하긴 힘든 상황. 가덕 신공항을 바라는 부산시 입장으로선 총리실 검증 이후 또 하나의 검증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동남권 관문공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부산시의 정치력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할 앞으로 수개월, 부산시의 세밀한 전략과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지난 2012년 부산저축은행 등 5곳 재단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3만 8천 명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 일면 머릿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캄보디아 캄코시티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상황을 막은 건데요. 예보는 문재인 대통령 캄보디아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채권 회수에 필요한 공적 재산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캄보디아 정부의 채권 회수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임단협 등을 둘러싸고 르노 삼성자동차의 노사 분규가 길어지면서 닛산이 위탁 생산을 맡긴 로그에 올해 생산 물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통보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내용입니다.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은 오는 9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올해 10만 대 정도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닛산이 6만 대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통보한 건데요. 때문에 부산 공장의 연간 생산량이 최대 16만 대 그치면서 2교대 근무 유지도 힘들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 기사인데요. 부산시가 부산시청 앞 부지에서 추진하던 행복주택이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과 구의회의 반대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1,800세대인데다 신혼부부에게 50%를 공급하는 사업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체육공원과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을 요구하면서 반대에 부딪혔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부산시는 사업 규모를 줄이고 줄어든 임대주택 부지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살펴보시죠. 이면입니다. 일본 등 해외에서 차를 빌려 운전하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교당국과 일본 유관기관이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인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현지 경찰에 따르면 쓰시마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17%가 한국인 관련 사고로 한국과 다른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교통안전 팸플릿을 나눠주고 교통법규 등을 알리기로 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날은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여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화재가 나기 더 쉽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부산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한 봄 햇살에 어제 낮 기온이 21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예년 기온을 훌쩍 넘어서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 양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내륙은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 21도, 창원과 거제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주중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고요. 주말에는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특히 장남의 한국 선거 특혜 채용과 위장 전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성혁 후보자의 장남 특혜 채용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장남이 한국선급에 입사할 당시 공인영어 성적표를 추가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부터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또 자기소개서 분량을 적게 쓰고도 만점을 받았고
면접위원마저 문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였다며 채용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특히 문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채용 전형 도중에 한국 선급을 방문한 건 부도덕의 극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3천만 원의 교수 연봉을 받으면서도 법적 허술함을 틈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심지어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 파렴치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4차례 위장 전입을 한 부분에 대해선 문 후보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문 후보자가 수산업 비전문가라는 점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념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답 가지고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국회는 조만간 해당 상임위 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일상화된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와 관련해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혼수가전 인기 판도가 바뀌는 등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나면서 이른바 공기 정화 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야무진 경제 정은주 기자입니다.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작은 어린이 도서관. 공기질 현황을 알리는 대형 모니터가 눈에 띕니다. 촬영이 진행된 지난 25일 오후 3시 현재 외부 미세먼지 농도는 79, 초미세먼지는 45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된 반면 도서관 내부는 10 마이크로그램이 채 되지 않는 청정한 공기질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한 대형마트가 설립한 도서관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잡는 청정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6년째 활동해오고 있는 박미자 씨에게는 아이들과 지내기 좋은 공간입니다. 밖에는 미세먼지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좀 데리고 밖으로 못 나가서 이쪽에 참 좋겠다 하고 이제 이쪽에 와서 책도 읽고 하니까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 때문에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 관련 제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대형마트는 아예 전용 판매 공간을 마련했고 가스를 쓰지 않는 요리 도구인 전기레인지, 에어프라이, 그리고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아이비, 테이블 야자, 벵갈 고무나무 등 농축산 식품부 지정 주요 공기정화 식물 6종의 판매량은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25만 5천여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습니다. 혼수가전 풍속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 조사 결과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순이었던 혼수가전 판매량이 지난해부터는 TV, 건조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순으로 이른바 환경가전의 인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건조기, 공기청정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특히 혼수를 구매하시는 신혼부부 고객들 대상으로는 더욱더 많이 찾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해주는 전문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날씨 정보 제공 서비스로 시작한 이 업체의 경우 5년 전부터는 실내 공기질 측정, 공기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새집 증후군, 아토피 환자 등을 위한 요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미세먼지 관련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그 건강의 위험이나 이런 걸 우려를 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 얼마나 악화됐는가를 우려하는 분들이 공기 개선 서비스나 공기 컨설팅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 발표한 미세먼지 최악 5개 나라 중 한 곳으로 관련 업계는 공기청정기 관련 시장만 지난 2016년 1조 원에서 내년에는 3조 7천억 원까지 성장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을 바꿔놓고 있는 미세먼지,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한 시장 규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사행성 오락기를 무단 개조해 게임물 허가를 받고 이를 사들여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게임기 사업자와 조직폭력배 등 2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35살 A씨 등 게임업체 관계자 5명은 지난 2017년부터 전체 이용과 게임물의 사행성 기능을 숨겨놓고 등급 분류 결정을 허위로 받았으며 이들과 공모한 49살 B씨 등 7명은 오락기를 설치한 게임장에 직접 찾아가 기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일권 시장이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은 나동연 전 시장의 잘못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재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다고 속이거나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뒤 마약을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일당 2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1살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6달가량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냉장고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SNS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거나 조건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551명으로부터 3억 1,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뒤 이 중 일부로 대마를 쌓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서구 암남동 67살 최 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집안을 모두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집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6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했다는 최 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 냄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투타의 고른 활약으로 개막 이후 2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평일 3연전 첫 경기에서 4안타를 기록한 1번 타자 민병헌과 3회 결승 타점과 7회 추가 득점을 올린 유격수 신본기의 맹활약으로 7대2로 이겼습니다. 올 시즌 새로 영입한 선발 투수 제이크 톰슨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올 시즌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의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 안전팀장에 탈원전 활동에 앞장서온 시민활동가를 임명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어제 성명을 내 시민 안전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춘 코드 인사라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부산시당은 신임 원자력 안전팀장은 응모 자격에도 미달한 데다 전임자를 친원전 적폐 인사로 내쫓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4곳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 공동 신사옥 건립을 추진합니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곳은 어제 북항 재개발 지역 내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 부산 국제보트쇼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해운대 백스코어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주최하고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117개 회사가 1000여 개의 부스를 열어 보트와 요트 등 해양레저 관련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는 아시아드 CC 황규태 대표이사의 선임이 무효라며 황 대표 등 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2대 주주인 코오롱 글로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오롱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드 CC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집중투표 없이 임원을 선출했고 주주협약에 의한 사내이사 추천권이 침해됐다며 황 대표 등 임원 6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날은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화재가 나기 더 쉽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부산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한 봄 햇살에 어제는 낮 기온이 21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기온은 예년 수준을 훌쩍 넘어서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주중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고요. 주말에는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